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이 규정한 틀거리 내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대통령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 왔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보라,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대, 대통령의 역사이다 편입니다. (1988년) 제13대 대통령은 노태우입니다.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를 주도하며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5호 공화국 내내 민정당 총재 등을 역임한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권 분열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모두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쟁 관계, 지역감정, 재라고 불리던 시민사회 진영 혹은 운동권 진영과의 이해관계 등이 겹치면서 끝내 두 후보는 따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김영삼 28%, 김대중 27.1%, 합계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주항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입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36.6%로 간신히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만듭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며 평생을 싸워온 군부 세력과 결탁한 김영삼의 선택은 야합이란 평가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김영삼은 의원 내각제 개헌 요구를 비롯하여 박철원, 이종찬 등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결국 야당 후보 김대중을 따돌리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강력한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못한 정체성으로 인하여 김영삼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혼선을 빚어내며 결국 집권 말기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새로운 스타로 이회창 후보가 부상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하는 등 큰 호감을 자아낸 것입니다. 야당 후보는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그런데 중요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TV토론이 처음 도입된 것입니다. TV토론은 큰 인기를 끌었고 당시 여당의 젊은 후보로 이인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이회창이 승리했지만 이인재 후보는 결국 탈당하여 대통령 선거에 뛰어듭니다. 또한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은 김영삼과 틀어진 후 자민련을 결성하여 김대중과 함께 DJP 연합을 결성하면서 3파전 선거가 됩니다. 여기에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터졌으며 김종필의 이탈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회창 조순 연합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합종연행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인재가 약 500만 표를 확보하면서 보수층이 분열되었고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즉 50년 만의 정권교체, 그것도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이때 역시 1997년 선거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권을 장악하며 일찌감치 대세론을 구축한 이회창은 누가 봐도 압도적인 후보였으며 민주당은 김대중의 뒤를 이을 만한 여권 주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인재가 여당으로 들어오면서
이인재와 이회창의 싸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은 국민경선제라는 국민참여형 경선제도를 도입했고 노사모 등 풀뿌리 지지를 받고 있던 노무현이 제주와 광주 등지에서 이인재를 꺾는 신승을 연출합니다. 결국 이인재는 다시 탈당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 지지도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여당 노무현 후보와 야당 이회창 후보,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당시 축구협회장이자 현대중공업 회장이던 정몽준의 인기가 치솟는 가운데 제3의 후보로 대선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가 노무현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는 듯 했지만 대선 전날 정몽준이 노무현 지지 철회를 선언하는 등 끝까지 대선의 향방은 혼돈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신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들이 겹치면서 결국 노무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의 대선사는 상당히 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같은 굵직한 대선 주자를 양산했고 여당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주축들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대통령을 뽑고 현명한 대통령이 새로운 세상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